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경서 조문 103조에서부터 105조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백호가 인삼당. 자, 상한, 약토, 약하, 해우에 아주 전형적인 그 고법을 답승했다고 하는 근거가 되죠. 야, 그런데 7, 8일이 경과했는데도 병증이 해소가 되지 않았다. 자, 그러니까 여기선 토법을 쓰고 또 합법을 썼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토법을 썼는데 치료가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또 합법을 썼다는 뜻이죠. 예. 그랬더니 열이 제리에 열이 2에 결집되고 표리가 구열하나. 자, 이와 같은 표리 문자. 이거는 병원이죠. 병원 개념이죠. 일종의 우리가 참고할 수 있어도 전적으로 믿을 필요는 없다. 자,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열이 이위에 결집이 되어 있느냐. 어떠한 증상을 통해서 표리가 구열되었다는 것을 아느냐. 우리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근거에 의해 가지고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맞지만 조건 아무러한 근거도 없는데 열이 이위에 뭉쳐 있고 표리가 구열하고 하다고 하는 것을 전적으로 믿을 필요는 없다. 그러면은 증상은 어디에 있느냐? 이거는 증상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봤지만. 때때로 요 시시가 재밌는 말이에요. 그냥 오풍이 아니라 때때로 시시로 오풍하고 그러면은 오풍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요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런 게 시시가. 왜 때때로 오풍하느냐. 그런데 이 사람은 환자는 대가라고 아주 심하게 갈증을 느낀다. 자, 아주 심하게 갈증을 느낀다. 그러면 갈증이라고 하는 의미에는 증상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발안해서는 안 된다. 사하시켜서도 안 된다라는 뜻이 이 갈증에 내포되어 있잖아요. 이 갈증 하나만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갈이라고 하는 증상에 바로 이것이 병의를 나타내는 증상이고 병성을 나타내는 증상이고 방의를 의미하는 증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환자들한테 반드시 이 갈증 여부에 대해서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 증상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그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갈증이 보통이 아니라 매우 심하다. 대갈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아주 심하다. 그러면서 혓바닥 위가 건조하다. 건조하면서 뭐 백태가 있을 수가 있죠. 바짝 마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서로 연계되어 있는 증상이죠. 그러면서 또 번하다. 뭐 조까지는 아니지만은 뭔가 이렇게 열감을 느끼고 답답한 어떤 그런 것을 느낀다. 결국 구체적으로 물을 많이 마신다. 수승이나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했잖아요. 아주 물을 많이 마시려고 한다. 욕 음수자는 백호가 임산다. 아주 논리적으로 썼잖아요. 이게 자승글이죠. 전부 다 어떠한 증상을 통해 가지고 서로 증상으로 나타나는 원인들 이렇게 구체적으로 썼잖아요. 이런 게 정문이라는 거죠. 올바른 물이죠. 자, 교정을 하면은 그냥 상한, 약토, 약하후 7, 8일 불회했는데 시시오풍 아까 말하는 뭐 열결제리라든가 표리 구열이라든가 이런 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상이 갖춰진 거야. 시시오풍하고 대갈하고 설상 건조 입원 욕음 수승자 이거는 병정이죠. 아주 전형적인 병정. 환자가 어떠한 행동에 나타나는 정황 이 자체가 무슨 증상은 아니잖아요. 어떤 정황이지. 이런 게 기가 막히게 잘 썼다는 거예요. 물을 많이 마시려고 한다. 만약에 여기에서 물을 많이 마시려고 하는데 비슷한 증상인데 물을 많이 마시려고 하는데 먹으면은
거부감을 느낀다. 그러면은 백호가 인삼탕이 아니라 오룡산을 쓰는 거죠. 이 의미 속 여기 보면은 술을 거슬렸다. 술을 거부한다. 입으로는 마시고 싶은데 정작 물을 거부한다. 그러면은 백호가 인삼탕이 아니라 오룡산. 수분 변조에 의해서 구갈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증상이 거의 유사하니까. 그래서 중경의 조문은 증상의 상황에 따라서 처방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서 보면은 나름 재미가 있고 글 읽는 재미가 쉽고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글을 읽을 수가 있다는 거. 자, 백호가 인삼탕의 증거는 대번갈욕음 수승에 있는 것이지 열결재리 표리구열이라고 하는 일종의 추론적인 이거는 일종의 가정이죠. 가정이면서 가설이죠. 이와 같은 추론적인 병인의 개념이 있는 게 아니다. 열결재리하고 표리구열했다고 무조건 그러면 백호가 인삼탕을 쓰나요? 아니거든요. 이거는 지나친 포괄적인 개념을 지니고 있는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 미혹될 필요가 없다. 자, 이미 열결재리하고 또 표리가 구열이라 그랬잖아요. 열이 이에 있고 또 표리에 구열을 하다고 하면은 이 문장 자체가 앞뒤가 저어 이렇게 부딪히는 걸 저어라 그래요. 일종의 모순이에요. 모순된 게 심하다. 물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열이 1에 있지만 열이 2에 있으면서 외부로 발출했기 때문에 표위 위에 열감을 느낄 수가 있다. 근데 백호가 인삼탕에 표증을 해소하는 처방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이것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열이 2에 응집되어 있지만 그것이 때때로 발월하기 때문에 외부로 발산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앞서서도 시시오풍이라고 한 거예요. 열이 발출함으로 인해서 다소의 땀이 흘리면서 오한기를 느낄 수가 있다. 항상 그런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시시오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열이 다소 발작, 그러니까 조열이죠. 그와 같은 조열의 개념이 발작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미한출, 조금 땀을 흘릴 때 오한감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조문을, 요 말을 긍정을 한다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실제 임상에 있어서 자꾸만 어떤 분들은 해석을 할 때 이런 데 자꾸만 주안을 두는데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근거가 없다. 이거는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다. 예, 이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근거, 대번갈, 물을 많이 마고 싶할 때 백호가 인삼탕을 쓴다. 그러나 이 열이 앞서 설명한 대로 이 열이 외로 원래 할 당시에 혹 미한출해서 땀을 흘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예. 자, 열이 해소되는 방법은 없어요. 바깥으로 나가던가 아니면은 토법을 써가지고 없애던가 아니면은 그야말로 설사를 시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병독을 치료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병은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병세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할 때 이 열이 땀을 흘릴 때 오풍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풍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시시오풍이죠. 어떨 때는 월출하고 잠복해 있기도 하고 이런 상태에서 그래서 표리구열이라고 말한 것이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제 해석이고 병세의 그 큰 틀은 표증에 있지 않고 이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풍이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오히려 반오열이 낫다. 예. 그러니까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앞에 시시오풍이라고 썼지만 오히려 열을 싫어한다. 예. 이 열이 있으면은 열을 보통 싫어하거든요. 답답하고 막 번조해가지고. 그러고로 오풍이라고 이르지 않고 오열이 있으니까 특히 시시오풍이라고 한 거다. 예. 그러니까 시시오풍하지만 그 이면에는 반대로 열을 싫어하는 경우도 있다.
가려금수나 수입즉 토하고 아까 수역증이라 그랬죠. 소변 분리지 않은 오룡산으로 치료하니 백호가 인삼탕과 오룡산의 갈증은 비록 같으나 병정은 크게 다르다. 어떤 사람 물을 잘 마시고 어떤 사람 물을 잘 못 마신다. 그러니까 비록 가려음수를 근거로 했지만 특히 다른 조문에서 봤을 때 수입, 물을 잘 마신다. 수역, 물을 거부한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처방이 분리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 갈증이 있느냐? 그러면 갈증이 있다. 그런데 물을 많이 마시느냐? 야, 물을 마시는다. 물을 못 마신다. 이걸 환자들한테 확인을 해야 된다. 물을 잘 마시느냐? 물을 잘 못 마시느냐? 이거에 의해 가지고서 처방이 갈리는데 제가 앞서서도 오룡산증에서 말했죠. 오룡산은 수분 변조.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체에 수기가 축적이 되면은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환자들은 자기 의사 표현을 못 한다고요. 목이 마르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로 통하지만 저는 소변 잘 봐요. 소변 잘 못 봐요.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근데 오룡산은 수기 변조에 의해서는 백호가 인삼탕은 오히려 수기가 모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방 자체는 정말로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면 어디서 구분을 하느냐? 수기가 정체되어 있으면은 일종의 상충증이 굉장히 심해요. 예, 반드시는 아니지만 상충증이 있고 머리가 두통감이라든가 귀가 울림증이 있다든가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를 하면서 처방을 구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상안의 무대열한데 백호가 인삼탕에 상안의 대열, 무대열이라고 그랬잖아요. 대열이 없다. 열이 있다는 거죠. 다소간의 열이 있다라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반어법으로 쓴 거예요. 자, 무대열한데 이렇게 썼잖아요. 입이 마르면서 갈증이 있고 신번하고 이거는 바로 열성을 뜻하는 거잖아요. 열성을. 근데 왜 열이 없다고 그랬을까? 이게 묘미예요. 열이 잠복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등이 오한하다. 저는 이거를 몇 차례 환자한테 경험을 했어요. 백호가 인삼탕증이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그 흉부 뒤쪽으로 해서 등이 취를 느낀다. 근데 탁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잘못하면은 이 부자탕도 있거든요. 사약탕에도 배호환이 있단 말이에요. 이 잘못 판단하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등이 차다고 그러면 우리는 놀래가지고 이거를 생각을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온성지제 약을 쓰게 되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에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은 단서를 붙인 거예요. 요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위험하다. 무대열, 구조갈, 신번. 그러니까 이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 적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맛을 못 느껴요. 열이 있는 사람은 혓바닥에 백태가 있고 황태가 있는 사람들은 맛을 못 느끼고 식욕이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혓바닥이 이렇게 황태가 있다든가 백태가 있다든가 그러질 않아요. 맛을 느껴요. 그걸 가지고 구중무미, 구미 뭐 이런 식으로 또 표현했기 때문에 다른 조문을 가지고서 참고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그런 건 아니다. 그러면 왜 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이 이렇게 오한을 느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조문에 소위 대열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잠복했기 때문이니 어떻게 그 사실을 아는가 하면 구조가라고 신번하는 것은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열이 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배미오한 왜 열이 있는데 왜 등이 차느냐 오한기를 느끼느냐 그것은 흉중유열이 울체 억색돼 가지고 눌려 가지고 바깥으로 외열하지 못하면서 사지골랭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손발이 찬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른바 열골이다. 이거 이제 후세에서는 표한 이열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열골이다. 열이 골했기 때문에
뭉쳐 있기 때문에 흉부에서 이위에서 뭉쳐 있어 가지고 외부로 발출하지 못했을 때 의외로 손발이 뜨거운 게 아니라 찬기를 느낄 수도 있다. 그래서 환자가 손발이 차다 그래서 덮어놓고 사엽탕류를 쓰면 안 된다. 만약에 배미오하나되 구중하자 입맛이 있고 맛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은 부자탕으로 주지하고 부자하니 심차례 깊이 살펴야 된다. 이런 것을 반드시 조건을 가지고서 이것도 일종의 병정이죠. 이것이 무슨 뭐 병증은 아니잖아요. 입맛이 있다 없다가 이것이 일종의 병정이죠. 대표적으로 어떤 정황이니까 이런 것을 굉장히 중경서를 보면 탁월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 병정을 통해 가지고 병의 뿌리를 이해한다. 네. 맛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흉중에 열이 있다고 하는 것, 흉중에 열이 억석되어 있다고 하는 것도 일종의 가정이잖아요. 가설이잖아요. 그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단서라는 거예요. 구중하라는 거는. 그러니까 구중부라 구중하가 그래서 왜 중경서는 이와 같은 말을 썼을까? 병정을 통해서 병근의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 병성의 종류와 병근의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경서 조문을 볼 때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다. 그러니까 다른 조문을 통해서도 연계해서 봐야 된다. 이른바 고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리라고 하는 것은 한고리 있고 열고리 있고 식고리 있다. 이게 중경서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의정근감이 잘 이렇게 그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의정근감에도 자기네 나름대로 막 쓴 게 아니에요. 이것은 조문에 이와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자, 상안에 맥미세하고 신무열, 소변, 청백 이렇게 소변이 이렇게 청백이라고 하는 것은 열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소변을 색봤을 때 노랗고 진노라면 열이 있지만은 소변이 그냥 청이라고 하는 건 맑다. 네. 그런데 고래 있다. 이거는 한골이니 그 소위 말해서 그 한으로 인한 그 허골이니 이거는 금계이라 표현되려니까. 자, 허라고 하는 거는 열의 상대적인 거. 한은 허를 의미하고 만약에 열이라고 했으면은 허라고 말을 쓰질 않죠. 아, 이거는 한증이면서 허걸이라고 하는 의미는 상대적이다. 열에 대한 상대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 사람의 몸이 허약하다가 아니라 열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한걸이다. 그러니까 마땅히 온해야 된다. 이거는 뭐 일상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조문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자, 소변이 청백하다, 맑다. 왜 굳이 이런 말을 썼을까? 이것도 병정이에요. 병정. 그래서 이런 거에 눈을 뜨고 우리가 이 사람이 열이 있는지 또는 열이 있다면 소변 색깔을만 봐도 우리가 대략 이 사람이 과로하고 피로했을 때 뭐 요즘 말 염증 소견이 있다든가 열이 있다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벌써 열이 있으면 소변 보기도 소변 볼 때 약간 장렬감을 느끼면서 아플 수도 있어요. 예민한 분들은. 아주 심한 경우는. 왜냐하면 농축되니까 노랗잖아요. 심한 경우는. 그러니까 약간 노라냐.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그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항상 환자들한테 우리가 이게 물어봐야 된다. 또 맥이 잠깐 긴장감이 있으면서 몸에 크게 열은 없다. 몸에 열은 없는데 흉번만 하면서 걸자. 이것은 한실걸량이 당토지해야 된다. 이런 거는 억지로 갖다가 쓴 거예요. 예. 앞에 조문에서 흉중유한이라 그랬잖아요. 흉중에 한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갖다가 쓴 거예요. 마땅히 토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런 표현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걸러내야 되는 게 옳지 않은가. 왜냐하면 과체산이 그러면 꼭 한증에만 쓰느냐. 아니거든요. 예. 맥실. 벌써 이런 거는 벌써 딱 실이라고 답을 가르쳐 주기 시작한 거예요. 맥이 실하다. 이건 근거 없는 얘기죠. 차라리 맥긴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맞죠. 대소변이 다소 막혀 있고 복망, 편통하면서 경통하면서 거란경. 이것이 바로 열골이다. 앞에 한실골이라 그랬, 한허골이라 그랬지. 여기는 열실골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런 말에 이거는 빼야 된다. 이런 거는 그냥 열거리다. 예.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저는 이 말은 차라리 식거리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식거리라고 해요. 음식에 우리가 체했을 때, 심하게 체했을 때 골증이 생겨. 손발이 갑자기 체온이 뚝 떨어져요. 왜냐면은 우리 체온이라고 하는 건 순식간에 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증이 무서운 거예요. 막혀 있으니까 체온이 떨어지는 거예요. 손발에 손발에 뭐랄까 온기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식골 때문에니까 마땅히 과채산 종류라든가 뭐 다른 걸로 쓸 수가 있겠죠. 맥화리걸, 내무 복만통, 크게 복만통도 없고 대변의 부대변증 이것은 비록 열이 있으나 이가 아직 미실한 것이니 하에서는 안 되고 마땅히 청해야 된다. 이것이 일종의 백호가 인삼탕증이죠. 그러니까 골증은 어쨌든 간에 다양하게 손발이 찬 것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단순히 차다 그래 수족 골랭증이 있다고 그래서 사역탕 종류를 무조건 쓴다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 그것은 일부분이다. 실제적으로 백호가 인삼탕을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자, 백호가 인삼탕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5조 상안에 맥이 부하고 그냥 맥이 부하고 발열하면서 땀이 없다. 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서 이 사람은 천식이라든가 이것을 열에 의해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 개연성을 가지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 표 불의자는 백호탕을 써서는 안 된다. 그런데 가료음수 이것이 치료가 됐어요. 만약에 이와 같은 증상이 있을 때는 당연히 그냥 우리가 배운 대로 마왕탕이나 아니면은 대총령탕, 저 같은 경우 대총령탕을 쓰겠어요. 그런데 그 증상이 해소가 되고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고 여기서 증상이 변한 거죠. 가료음수, 무표증이라고 딱 했잖아요. 그러니까 해소가 됐다는 거죠. 가료음수 하면은 백호가 인삼탕으로 처리해라. 그러나 백호탕과 여기에는 인삼에 대한 증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봐서 상안, 맥부, 발열무한, 가료음수, 자, 가료음수하고 심화 비편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삼의 적응증이 심화 비편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소 약간 저도 기릭동동의 그 의견을 따라서 썼는데 이거는 다소 뭐 억지스러운 게 있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조문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나 이렇게 증거를 제시를 하고 백호가 인삼탕을 쓰는 게 좋다.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하자. 이럴 때는 예. 상안 맥부 발열 무한하니 병은 마왕탕증과 같으나 요거는 제 해설이니까 발열 이렇게 맥부하고 발열 이것만 보면은 마왕탕증이죠. 예. 그러네 간료금수가 있으니 이것은 표증의 징후가 아니고 이열의 징후이니 발안해서는 안 된다. 이때는 마땅히 청화해야 된다. 이것을 참고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문의 증상에 이미 이와 같은 것들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예. 제가 이런 맛도 이런 표현도 막 제가 일방적으로 쓰는 건 아니니까 예. 유추할 수가 있잖아요. 예. 혹자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건 혹자는 다른 사람들의 해석이에요. 발열 무한한 경우 대총령탕으로 치료하고 가료금수 무표증장을 백호탕으로 그냥 처리해라. 이것도 맞습니다. 이것은 병세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이 옳기 때문에 이것도 선택하는 것은 각자한테 달려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바로 대표적으로 수증 치지죠. 발열 무한하고 다른 증상이 없다. 가료금수라든가 이런 게 없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비중이 가료금수 하면서 그러면 만약에 가료금수 하면서 표증이 있다.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저는 임기응변으로 표증도 물론 해소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대총령탕 위주로 하더라도 석고를 대량으로 저 같은 경우라면 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개인이 판단해서 해결할 문제지 책에는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석을 일단은 먼저 공부를 하고 이 정석에 의해 가지고서 임의적으로 본인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기에 이런 말을 썼죠. 수상통변. 이거는
육아에서 통변 외워두면 참 좋아요. 상을 지키되 변화에 통해야 된다. 상만 알면 안 돼요. 변화에 통해야지. 그러니까 그 상황에 의해 가지고 증상이 어디에 무게를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임의적으로 배합을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뭐 이렇게 조문에 나중에 따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석을 철저히 증경서에 나오는 증상들을 다 하고 상황에 의해 가지고 변화는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는 거예요. 책에는 그런 것까지 다 기술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수상통변 이거는 외워라. 이거는 참 좋은 말이다. 예, 수상통변. 상을 정상 일상적인 것을 지키고 정석을 지키면서 변화에 통해야 된다. 하나만 알면 안 돼요. 정석을 모르고 변화에 통할 수가 없어요. 또는 정석만 지키고 변화를 모르면은 임상가에 뛰어난 임상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